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날 주식 승천 주생 김도영이 우리 멘토들의 성적표와 시황감 확인하러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특히 주 후반에는 한숨 좀 쉬셨을 텐데요.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우리 메인 작가님한테 참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챙겨주시는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건 저도 우리가 오프닝 내용을 원고로 받아보면요. 저도 참 잊었던 것들을 챙기게 됩니다. 어제도 좋은 말만 써보자라는 것도 오늘 많이 노력을 해봤고요. 오늘은요, 술과 담배가 건강에는 백해무익이다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많이들 안 하시죠. 저도 안 하게 되는데요. 역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전 잘 몰랐었어요. 술이 소화를 돕는다. 그리고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 또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이 모든 게요, 사람들은 많이 주장을 피지만 사실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조금 줄여보는 거 우리가 세일 수도 있는데요. 자, 오히려요, 반주는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고요. 담배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실제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요. 가보년 새해 저 주쌤도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줄여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7.57포인트 하락 마감한 1938.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1포인트 하락 마감한 510.1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 1.5원 하락 마감한 1061.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멘토분들 오늘장 어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금 낙폭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양순 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카보닉 금일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3.97포인트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보유 의견 4종목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우기술이 2.94% 상승 마감하면서 유호 최근에 가장 좋은 포트로 구성됐는데요. 다우기술이 6.8% 수익률 기록하면서 전 종목 플러스권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S산전이 1.48% 상승 마감하면서 3%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 최근에 태양광 쪽 언급이 좀 많았었는데요. 3.22% 상승 마감을 하면서 8%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역시 5종목이 꽉 차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가비아가 3.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4%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1.17% 상승 마감을 하면서 수익률을 16.2%를 기록하고요. 목요일장 승천주로 무림페이퍼 3,1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근화제약 목요일장 매도 의견 주셨죠. 그래서 오늘장 시초가인 25,300원 앞에 자리 숫자를 바꾸셨네요. 7%의 수익 실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요일장 승천주 퍼스텍이 1,89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0.58% 상승 마감을 하면서 6%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84% 어제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살짝 눌렸습니다. 1.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6%로 2위를 꾸준히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가
넥스턴으로 23.6%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3위권을 기록하고요. 또 예병건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가 22.3% 4위를 기록합니다. 와, 2위부터 5위에 김용준 멘토와 예병건 멘토의 이름밖에 안 보입니다. 차바이오엔이 18.1%로 5위를 기록하는데요. 최근에 이 두 분이 가장 절대 강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수익률 베스트도 가져가셨는지 1위 볼까요? 1위는 이상로 멘토에게 아직까지 이상로 멘토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벽산 29.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는 예병건 멘토가 여전히 독식을 차지하고 있네요. 성우전자 24.2%로 나홀로 예병건 멘토가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을 책임자는 멋진 남자 두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이효열 멘토 그리고 오세기 멘토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주 후반까지만 좋았더라면 우리가 좀 같이 웃으면서 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속에도 분명히 옥석과 보석은 가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 멘토. 네. 최근에 그 시장 지수 자체는 사실 체감 지수가 좀 약하다고 보고요. 근데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안 좋았고요. 계속해서 1950선 이하로 계속 움직이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주봉상으로 보면 510선까지 좀 다다른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코스닥 개별 종목이 좀 뜨거웠던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세기 멘토는 오늘 흐름만 말고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이번 주 보면요. 어떻게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불안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다 보면은 뭐 악재란 악재는 뭐 다 쏟아져 그런 상태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1950을 이탈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밀어붙이면은 지금 바닥이 없습니다. 사실 1850에서 지금 올라온 장세인데 1850에서 외국인이 지금 2050까지 올렸거든요. 한 200% 정도인데 외국인이 매도를 만약에 계속한다면은 1850도 다시 갈 수 있는 그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추락한다면은 개별 종목들도 크게 맞을 자리이기 때문에 뭐 거래소의 대형주나 뭐 코스닥의 개별주들 지금 코스닥도 515포인트면 저항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기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간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반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세기 멘토. 네. 자,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한 주 동안 그래요. 저도 소화불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을 보면 빨리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빨리 반등이 좀 와야겠네요. 그러면 바닥을 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뭐 201선과 121선 경기선을 좀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좀 수급을 갖다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장이 좀 꼬였다는 거죠. 이게 풀어야 되는데 네. 이 푸는 것은 전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선물하고 현물 매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관과 개인의 수급은 이제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와야 되는데 오늘 알다시피 외국인의 HSBC에서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내추럴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과연 억지로 끌고 갈지는 굉장히 다음 주 굉장히 궁금하다 보여지고 있는데 생각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은 지나고 보면 그래요. 항상 지나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트릭일 수가 많다는 거죠. 굉장히 좋아질 때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성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장이 급격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분께 오늘 장 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부분에서 이제 실적 우려가 우리나라 어닝 쇼크로 출발이 됐는데요. 결국 그렇게 어찌됐건 간에 눌려도 중공업이다 여의도 시각과 증권사에서 언급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 현대중공업의 실적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두 분의 시황은 어떻게 보는지 좀 업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이효열 멘토. 네. 조선업종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핑계를 만든 걸까요? 지수에 따라?
글쎄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주를 사실 기반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실적 면에서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사실 그 큰 그림에서 월봉상의 그림에서 보면 조선주가 사실 그동안에 크게 좀 하락을 했었죠. 보시면 계속해서 흐름을 뭐 고점과 저점을 오가면서 업황에 따라서 큰 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바닥에서 본다라면 최근에 주봉이나 이런 바닥에서 본다라면 사실 현대중공업 17만 원 선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수주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 크게 상승했다라 그러면 최근에 아마 실적 부진에 대한 것이 아마 그 매물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을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핑계를 좀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오생이 멘토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특집 때도 올해 좀 잘 봐야 된다. 그럼 뭐 올해 흐름에선 저도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는 봐요. 근데 오늘 제가 여쭈고자 하는 건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이후에 실적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부러뜨리면서 시장을 같이 하락으로 했거든요. 핑계일까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2013년에 사상 최고의 이득이 났습니다. 네. 36조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만큼 지금 과연 자신이 없다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올해 증시를 보면은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차 군단의 어떤 상승의 주도는 좀 물 건너가지 않느냐. 그 상대적인 개념에서 지금 조선이라든지 뭐 기계업종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실적으로 이제 일단 밀어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상반기 내지 혹은 또 1분기에는 지난 2013년 4분기에 대한 실적을 핑계로 해서 올해 주도주성 또는 많이 가야 될 종목들을 한번 눌러놓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선주들이 한번 이번에 그동안 뭐 2013년에 올라간 것한 50% 정도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거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었는데 잘 못 샀던 중공업주였잖아요. 이번에 실적을 빌미로 사서 내려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올해를 보는 큰 그림상 저가 매수를 준비하는 그 부분을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오세기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멘토부터 살펴볼까요? 네, 원익 IPS는, 저희가 그 매도가 좀 됐어요. 매도가 어제 10,000원에서 제가 목표가가 달성이 돼서 매도가 좀 됐는데, 아쉽게도, 네, 우리 그 명예전당에는 못 들어갔어요. 네, 원칙 수익률로는 때문에. 제가 더 높게 팔았는데요. 그러니까요. 1위인 벽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원익 IPS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10,000원에 파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라도 못 파신 분들이라면 뭐 어쨌든 그 스토리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올해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단기적으로 사실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10,000원 선에 도달하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약간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역시 그룹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형되면서 오히려 반등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주사의 실적 부분이 뭐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또 시장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CJ의 전체적인 올해 뭐 사실 CEO 리스크만 뺀다라면 지금 주가는 뭐 항상 펀더멘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뭐 그 이상 12만 원, 13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관심을 보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대연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일단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곤 있는데요. 오늘 뭐 장 끝나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TPP 참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섬유 관련주나 의료 관련주 쪽에서는 아마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의료업종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책적인 효과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대형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멘토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세계 멘토는 지난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포트를 구성하셨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조목이 딸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죠. 증시 활성화 방안이 나왔어요. 이제 증시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증시는 중산층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투자는 중산층이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자, 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항상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보면은요, 물가 상승률만큼 혹은 최소한도 은행 이자만큼의 수익률을 증시에서 항상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앞서 보면은 증시 활성화 방안의 최대 수준은 역시 증권주고요. 근래 들어서 건설주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증권하고 건설은 올해 턴어라운드 핵심 업종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미래에셋증권은 향후에 우리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드화 시대를 이끄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에서 보더라도 기관들이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증권주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면 폭등이 들어오는 것이고, 결국에 이제 기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뭐 5일선, 20일선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보유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한다면은 단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겨냥해서 6개월에 한 30%, 50% 정도 이렇게 겨냥해서 좀 본다면은 무난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7년 동안 이렇게 죽어놓은 종목은요, 항상 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30%, 50% 노리지만은 제가 봐서는 그 이상 올해와 내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꽉 쥐고 한번 매수 가져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세계 멘토가 올해 기준에서 증권주 중에서 펀드에 또다시 한번 개혁될 수 있는 부분, 미래에셋증권 꽉 들고 한번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두 분이 준비한 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전략관과 그리고 시황 그리고 그에 따른 탑픽 종목까지 언급하는 그 시간,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이효일 멘토가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원자재에 대한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일 멘토 어떤 건 준비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국제유가와 원달러 하락 등에 힘입어 항공운송주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송량은 전년 대비 4.6% 상승한 337만 7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난달 화물수송 역시 21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4.3%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4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450억 원, 8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원화 강세와 함께 연휴 일수 증가라는 호재까지 더해져 항공운송주들의 활약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진짜 항공주가 바닥인지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상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선택해 주셨고요. 이 오세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이 항공주 하면 딱 두 종목이거든요. 둘 중에 겹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좀 다르게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자, 이효일 멘토를 통해서요. 이슈로 잡은 이유,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먼저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항공주가 굉장히 그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이제 월봉상으로 보셔도 10,000원 선에서 예전에 움직였었거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 그 201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지금 5,000원 선인데 거의 뭐 바닥권 수준까지 좀 하락했다라고, 일단 가격 메리트 가장 큰 것은 주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입니다. 이제 엔저 효과로 인해서 일본 노선의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운수권 확보로 중국 노선 같은 경우도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한 운임 유지를 위해서 노선을 좀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항공주의 약점은 사실 뭐 실적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어떤 영향,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달러 강세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좀 겹쳐주면서 아마 올해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시아나항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항공주에겐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자, 오세계 멘토한테도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JP모건에서 미국의 항공주들의 투자 의견을 상향시켜가지고요. 뭐 근래 보니까 항공주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보면은 오를 시기가 된 겁니다. 사실 엔저 얘기가 나왔고 환율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작년 연말부터 계속 좋다고 봤는데, 이 재무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추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 우리 김효일 멘토님이 보니까 이효일 멘토님, 이효일 멘토님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솔직히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대한항공은 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 근무한테 아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좀 차트를 보니까 상당히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항공주들은 올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어디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업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 저가 항공 때문에 상대도 밀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에도 항공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항공주도 좀 더 아마 근래 들어서 앞으로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겠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림픽도 있고, 또 월드컵도 있고. 네. 그런 걸 봐서는 올해는 뭐 항공주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두 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두 분이 얘기해 주셔갖고 좀 살펴보니까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색깔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 쪽으로도 분명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두 분이 이 환율 시장의 원화 강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본다라면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화 강세주들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같이 봐도 되는 건지 매수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열 멘토. 네, 뭐 환율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역시 엔저라는 그런 부분, 특히나 이제 일본의 환율 정책은 계속 뭐 올해도 지속될 거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또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좀 강세입니다만 어쨌든 좀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라든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또 원화 강세, 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수입을 많이 하면서 내수를 좀 펼치는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항공주라든가 유가 부분도 좀 관련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여행업체 같은 경우도 그런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군에서 한번 고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세계 멘토한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원화 강세, 그래요. 항공주도 분명히 수혜인 것 같고요. 다른 원화 강세주들도 같이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올해? 예, 적어도 이제 그 4월 달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세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베 노믹스는 아마 4월까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엔저 공세를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내수가 살아가면서 소비세 인상을 해야지만이 이게 먹힌단 말이죠. 만약에 소비세 인상을 무조건 하면은 정권에 대한 이제 저항이 나오죠. 소비세 하면 가격이 높아 기업들도 물건 팔기는 어렵고, 또 소비자들도 가격이 비싸니까 두 개 살 걸 한 개 산다는 얘기죠. 그럼 내수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엔저를 아마 4월까지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분기가 좀 넘어서까지는 뭐 원화 강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은 일단은 이런 장에서는 역시 추가적으로 상대를 크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 관련된 종목군들 잘 보자. 그 중에 특징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료였죠. 지금 음식료도 동반해서 좀 잘 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또 음식료 관련돼서는 언급을 좀 드렸고요. 원자재 관련해서. 두 분의 또 궁금합니다. 올해 연휴 일수가 증가됐다라는 소식이 어쩌면 우리 투자자분들과 우리 멘토분들한테는 희소식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희소식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요. 자, 연휴 증가.
놓고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한테 가장 놀자주에서 여행주도 있고 항공주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항공주일까요? 이해가 뭐, 같은 수혜를 보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인천공항의 지난달 여객 수가 348만 명, 전년 대비해서 4.6% 증가를 했고요. 우와, 네네. 네, 화물수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청신호가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연휴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어쨌든 뭐 최근에 연휴가 더 많긴 합니다만 토요일까지 쉬니까요. 근데 전체로 연휴가 늘어난다라면 아무래도 여행주와 또 항공주는 모두 저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세기 멘토에 대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행주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지금 개인의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00조 원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보면은 노는 날은 많고 돈은 없다. 이러면 자전거 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요.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가 앞으로 좀 많이 가지 않겠냐. 그게 이제 삼천리 같은 경우는 큰 돈이 더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도시 하나 들면 또 편하고요. 그리고 자전거들도 잘 됐기 때문에 삼천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 또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가 더 선진국형 레저만 하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가 그쪽이 좀 낫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요. 오히려 지금 여행주와 항공주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진짜 자전거주 엄청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진짜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연휴 증가 부분에. 여러분들, 시장의 투자는 조금 올려주시면 조금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저가 항공들의 언급이 좀 있어요. 최근에 뭐 제주항공에서 제주도 왕복거리 불시에 편도로 9,900원. 그래서 일시에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됐는데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지금 M&A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 정리는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가 항공과 이 대형 항공사들의 싸움들 실적에 조금 파이를 나눠 먹을지 않을까 우려감도 좀 있는데요. 이열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에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의 그 주가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은 좀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이가 좀 커진다라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최근에는 어쨌든 연휴 과거보다는 상당히 해외로도 많이 진출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원화 강세이기 때문에 뉴스들을 보면 뭐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엔저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의 아마 그 여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보도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아마 네. 그런 영향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세기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정가 만약 항공을 하게 되면은요, 이 좌석이나 공간을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이요. 그래서 단거리는 괜찮은데 장거리는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수요층이 좀 나눠지지 않겠냐.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래도 나는 장거리고 좀 편하게 가고 싶다. 그래서 수요층이 나눠지면서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행이라든지 그 수요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가 항공이 꼭 있어가지고 기존의 항공사가 나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공주에 대한 얘기와 국제유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과 함께 같이 두리둥실, 이렇게 넓게 견문을 넓히면서 들어봤는데요. 두 분이 분명히 판이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우리가 수급도 좀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왜 이 종목이 오히려 경쟁자보다 탑픽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기 멘토, 한진칼, 수급하고요. 왜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더 탑인지. 네, 솔직히 뭐 우리 이효열 멘토님이 난 대한항공을 같이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둘 다 가지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진칼이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에서 또 갖고 있고 자회사를 또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진칼이 더 저평가라서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한진칼은 요새 아주 급등을 좀 하고 있죠. 외국인이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그렇고. 한진칼이 오르는 이유는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조 원 정도 부동산이 이제 보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유사업 정리에서 저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얘기가 요즘은 하도 틀려가지고 확인할 방법은 조금 없습니다만 내용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퍼 12 정도 본다면은 저도 한 3만 원까지도 올해는 가지 않겠냐 생각을 좀 갖고 있던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가 18,000원대였는데 근래에 들어서 3일간에 걸쳐가지고 상승을 좀 했죠.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주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정배열로 단기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3일에 걸쳐 지금 매수가 들어온 이 지점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관과 미국에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고가가 나왔을 때 이 신고가가 지금 18,000원대인데 이 부분으로 지금 무난히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본다면은 지금 물량대가 위에 거의 지금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가 다 매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지금 며칠입니까? 한 7일, 8일 정도 지금 상승을 돼가지고 약간은 좀 과열성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10월 이후에 98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100만 주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라고 하면은 쉽게 매도보다는 아마 추가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좀 오히려 더 못 사게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한진칼이 좀 유력하게 상승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다음 궁금증으로 왜 대한항공이 아니고 한진칼인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답변을 해 주셨네요. 자, 6월 멘토. 우리 5세기 멘토는요, 아시아나항공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룹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요. 그런데도 탑픽 종목이에요. 일단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성향으로 보면 사실 그 말씀하신 한진칼을 제가 사실 추천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펀더멘탈상으로 PBR도 지금 뭐 1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순익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예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진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유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차별화되게 종목별로 차별화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 차별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수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가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좀 말씀드리게 됐고요. 네. 좀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그러니까 수급은 상당히 좋아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좀 집중을 했던 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한 달 그 평균이죠. 아시아나항공이 기관이 지금 77만 주, 외국인이 59만 주가량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유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주가가 아까도 월봉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워낙 바닥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제 평소의 성향대로 좀 본다라면 사실 네. 펀더멘탈이 좀 문제거든요.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역시 좀 금호그룹 사고요. 계열사고 또 지금 보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부채 비율이 좀 높고요. 또 항공사들이 보면 그 실적이 지금 1일비합니다. 매년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 가고 있거든요. 순익면에서 보면. 그래서 작년에 좀 적자였는데 올해는 아마 흑자로 좀 턴어라운드 4분기도 좀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말씀드렸고요. 펀더멘털을 중시해서 보시는 투자자라면 지금 아까 오세기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한진칼을 오히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좀 더 강하게 본다라면 아시아나항공도 유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 한진칼이었는지 대한항공보다 그리고 우리 이효열 멘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역시 한진칼이 자신의 적정 주가 놓고 보더라도 한진칼이 가장 매력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트렌드를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 신바다에서는요. 연말에 선전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요. 항공운송주 새해에도 과연 비상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 이에 두 분 모두 다 비상 가능합니다라고 주셨는데요. 6월 멘토는 현재 투자 여건상 항공운송주에 적합한 상황이다. 그 관점에서 금호 그룹주에 대한 위축은 좀 분명히 있지만 가격 매력이 있고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오세기 멘토는요. 2014년도 증시
비행기 타고 훨훨 날아가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항공주들 분명히 갈 수 있다, 주도 가능성, 가격 매력 있다라고 주시면서요. 대한항공이 아닌 분할 상장한 한진카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올라오는 건 알았지만 최근 바닥 대비 이렇게 올라온지는 사실은 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주쌤은 항공주에 대해서 두 분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두 분이 배틀 아닌 배틀 형식이 됩니다. 바로 내일장 승천주 시간을 출발해 보겠는데요. 과연 앞에 있었던 우리 탑픽 종목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들어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앞에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이 둘 중에 하나는 좀 들어왔으면 얘기가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공개합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2월 멘토는 아시아나항공, 제 기대를 저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지고 나오셨고요. 5세기 멘토는 한진칼이 아니었습니다. PSK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앞에서요, 우리가 그 국제유가, 항공유, 그리고 원화 강세 부분 언급하면서 특히나 연휴 휴일이 증가되는 부분과 함께 들어오는 봤는데요. 상세하게요. 2월 멘토에 앞에서 얘기를 좀 나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항공주, 물론 이제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항공운송주를 좀 올해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이 먼저 이제 엔저 등 환율 요인입니다. 환율 요인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하겠다. 물론 이제 여행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항공주 그동안 사실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었고요. 그런 거를 탈피할 수 있는 올해 좋은 모멘텀이 나왔다. 그래서 환율 부분이 하나 작용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국제유가 부분입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또 달러 강세 때문에 상품 가격들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원화 강세까지 겹쳐졌다라는 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도표로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들 좀 보시면 뭐 저도 조사하면서 좀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여행, 여객 사업 부분 정도가 굉장히 좀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물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역시나 여객 부분,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여러 다른 뭐 부동산 임대라든가 다른 이런 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상품 구성에서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뭐 해외 상품들도 많습니다만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제주도 사실은 이 관광 이런 게 상당히 좀 활발히 되고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좀 방문을 하다 보니까 상품 그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제주 여행 상품에 대해서 특히나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상품이나 또 호텔 리조트, 렌터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조금 부진은 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으로 보면 부채 비율도 좀 높기 때문에 펀더멘털만 놓고 본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적자와 흑자를 좀 번갈아가는 구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좋은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환율과 유가 부분을 좀 집중해서 아시아나항공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2월 멘토 차트를 통해서요. 우리가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지금 바닥권, 사실 최근에 한 4,800원 선 라인을 계속해서 바닥으로 다지면서 지루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뭐 항공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된 모습이고요. 5,160원까지 진출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요,
그 추격 매수권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5,100원 정도에서 아마 매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수가는 5,100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역시 제가 지금 바닥권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4,800원 라인, 이 라인이 역시 깨진다라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손절 라인은 4,8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뭐 사실 주봉상의 흐름이나 뭐 이런 걸 본다라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뭐 올라간다라면 뭐 하락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월봉상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6,000원 선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열 멘토. 자, 오세기 멘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는 종목 발견 신봤다에서는, 네, 우리가 탑픽 종목으로 이 종목을 이 시간과 함께, 이 이슈와 함께 잘 보자라는 정도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봤지만, 승천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더 꼼꼼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 뭐 우리 이호열 멘토님이 우리 뭐 시청자분이 돈이 없는 걸 아는가 봐요. 웬만하면 저가 주면서도 좀 많이 먹을 수 없는 게 뭐냐. 사실 뭐 저도 그걸 찾고 있는데 저가주를 좀 잘 주면 좋은데 잘못 주면은 오히려 덤탱이 있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이호열 멘토님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한번 질문하시면은 요 종목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종목은. 제가 봐서는 좀 약간 좀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네,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사실 저도 항공주 사실 그렇게 뭐 마찬가지로 많이 사실 보고 있지는 최근에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좀 보면 사실 4,800원 라인을 굉장히 확고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오랜 기간 걸쳐서 좀 나타났어요. 한 3개월 정도 걸치면서 바닥을 좀 확인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의 흐름이라면 특히나 이제 5,200원이 이제 그 최근의 고점인데 5,200원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안착이 좀 돼준다라면 뭐 충분히 좀 상승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항공우선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아나 항공, 한진칼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니까요. 가격 매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세기 멘토는요, 항공주가 아닌 PSK를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투자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한진칼을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웬만하면 두 종목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따로 가져왔어요. 한진칼도 제가 봐도 충분히 갈 종목인데 그거 말고 이제 한진칼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PSK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공교롭게도 PSK는 원익 IPS하고 좀 비슷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메터님이 매도를 한 종목을 나는 오히려 그 비슷한 종목을 나오셨죠. 좀 가져왔죠. 네. 자, 이 종목은 2013년에 삼성전자가 선정한 강소업체로 선정한 기업이죠. 1차 밴드 업체고요. 자, PSK의 강점이 뭐냐면은 강방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드라이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1위 업체를 받아야 돼요. 2위 업체는 항상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 LG전자가 좀 미안하지만 많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네. 글로벌 1위, 세계 1위가 뭐냐 봤는데 이 PSK가 바로 이 감광학 제거기 이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지금 1위를 좀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부채 비율이 지금 거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무구조가 우량하다. 거기에다가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면은 사상 최대 526억하고 131억. 그리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보니까 58%, 93% 증가한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거의 100%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제가 봐서는 무난하다. 특히 올해 펄을 본다면은 7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PBR도 1.2배가 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PSK 뭐 지금 올라온 데서 더 들어올 것이 없고요. 특히 개발 막바지 3년간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H백이라고 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 상용화가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한 180억 정도 영업이익에 또 매출이 되니까 이 분야에서도 상당한 또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PSK는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과거에 좀 2배 낮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SK 같은 경우는 한 5,000원대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뭐 2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2배 종목을 왜 잡아야 되느냐. 근데 주식은요, 바닥선에서 잡는 것보다는 항상 신고가 나가는 종목을 잡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많이 먹습니다. 왜?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나가면요, 지금 거래까지 지금 실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6,000원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어나면서 2배가 나왔고요. 지금 3일 전에 거래가 크게 지금 섰습니다. 이게 매수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52주 지금 넘어선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매물대가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으로 끌고 간다면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지금 봤죠. 그래서 3개월 조정 기간 동안에 웬만한 물량들은 다 소화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차적인 상승을 마무리 짓고 지금 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상승을 마무리 짓고 지금 쉬고 있다. 만약에 2차 상승을 한다면은 1차적으로 1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오르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삼각형 모양으로 움직인다면은 15,000원 정도. 그래서 매수는 11,00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가 지금 좋아 보이고요. 손절은 그러나 9,900원이 만약에 붕괴되면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8,000원까지 내려가니까 9,900원 손절 놓고 15,000원까지 보는데 이 반도체는 여러분 IT는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언제까지 가냐면은 이게 뭐 1년 내내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3, 4개월, 3, 4월 정도 가면은 고점을 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자기 금액의 한 30% 정도 투자해가지고 3월에서 4월 정도에 고점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격대가 15,000원이 올지 아니면 17,500원이 올지는 제가 여기서 당당은 못하겠습니다만은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오른다. 그 이상은 오른다. 근데 기간은 3, 4월 정도다. 그래서 3, 4월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꼭 매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IT는 3, 4월까지만 보는데 PSK가 그 중에 유력한 선두 탑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포인트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월 멘토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원익 IPS가 이 반도체 장비에서 늘 대장 역할에 가장 우리가 경제방송, 그리고 네. 또 멘토들, 탑픽 종목으로 가장 선정이 되는데, 이 PSK는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로 좀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익 IPS, 대장인 원익 IPS를 목표가에서 이익 실현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두 분이 모두 다 한진칼이 좋다고 하셨고, 아시아나항공보다 한진칼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PSK는 제가 뭐 워낙에 또 좋아하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고, PSK는 정말 좋은 추천을 하셨고요. 지금 흐름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원익 IPS는 사실 조금 무겁습니다.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굉장히 수급을 많이 타다 보니까 좀 더 무거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10,000원에 차익 실현을 해드렸는데, PSK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가볍게 또 점프를 했고요. 최근에 좀 횡보를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2차 상승을 좀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펀더멘탈을 좀 강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잘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추가 상승을 해도 할 말이 없는 뭐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월 멘토. 그러면요, 제가,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조금 짓궂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월 멘토님께서는 그러면요, 한진칼이 좋으십니까? PSK가 좋으십니까? 원익 IPS를 근데 지금 포트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게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건 없고요. 네. 종목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어느 게 시점에서.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두 종목 다 워낙 메리트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흐름상으로는 PSK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PSK 조금 더 낫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두 종목이 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네. PSK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 소화 과정을 좀 거쳤거든요. 급등한 이후에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매물 소화를 계속 횡보를 하면서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네.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좀 확고한 그런 어떤 상승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한직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금 최근에 상승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한직칼 같은 경우. 그래서 한직칼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조금 어떤 수렴 과정이나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두 종목 다 물론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흐름상으로는 PSK를 아마 잘 짚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론은 2월 멘토는 PSK가 더 낫다고 했고요. 자,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진칼입니까? PSK입니까? 저는 두 종목을 다 사고 싶은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PSK는 제가 맥점을 찍어냈죠. 이게 코스닥의 개별주다. 네. 그래서 금액의 3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네네. 부담 없이 가져가야 된다. 네. 그리고 3, 4월까지만 보지 그 이상을 보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15,000원까지 보고 그 넘어가면 고마운 거고 네. 만약에 3, 4월 그 안에 정도 오면은 부담 없이 털어내고 나가라. 네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PSK가 훨씬 낫죠. 지금 매물서가 다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선적으로 PSK 보시고요. 이제 코스닥의 개별주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한진칼을 조정심마다 위해서 괜찮은 거죠. 네. 그래요.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결국 PSK에 대한 쪽으로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멘토링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또 정리하고 저희가 떠나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예병군 멘토, 정재훈 멘토가 함께 2014년도 승부주 대공개를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이라고 말씀드렸죠?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 금융투자협회가 아닌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4번 출구 여의도역. 그래서 현장에서 접수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소문내셔서 2014년도 승부주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월 멘토, 5세기 멘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힐링, 캠프도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더 밝은 모습으로 더 깨끗한 전략을 가지고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